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받는 행위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는 좀 전에 논점을 한번 잡아드렸죠. 그죠? 논점을 잡았는데 몇 가지 행위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건축하는 거고, 그죠? 대수술하는 거고, 용도 변경. 인테리어는 아니죠. 인테리어는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건축이 뭔지, 대수술이 뭔지, 용도 변경이 뭔지. 자, 작년은 대수술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주 냅니다. 행위는. 자, 건축부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건축이라는 게 뭐냐? 건축이 뭡니까? 짓는 게 건축이다. 이게 아니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이전. 5가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것은요, 별말 없으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5개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신축은 없죠. 하나가 만들어지죠. 신축 끝. 정축 있죠. 커지면 돼요. 끝. 개축 있죠. 뭐하고? 철거합니다. 철거 다음이 중요합니다.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작거나 같게 지어야 됩니다. 크게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30평짜리가 있었는데 철거하고 50평을 짓죠. 그러면 개축이 아닙니다. 같은 범위 안에서가 포인트고요. 재축도 마찬가지로 종전의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뭐 되고? 멸실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포인트는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작거나 같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축과 재축의 차이는 아시죠? 개축은 뭐 하는 거고, 철거. 철거는 그래서 소유자의 자유의지가 개입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축은 멸실, 자연재해로 없어지면 멸실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전은 옮기는 건데 주요구조부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구조부도 시험에 잘 내거든요. 주요구조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게 주요구조부예요. 그죠? 뭐 내력, 벽, 기둥, 지붕, 틀. 그죠? 그 다음에 바닥이죠, 바닥. 그 다음에 주계단. 주계단이 없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진 않는데 주계단이 없으면 내가 무너져야 돼. 뛰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요구조부라고 그러는데,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 안에서, 1번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이란 말이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를 떠올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철근, 철골, 콘크리트 구조 건물이 있는데 내력벽이나 기둥이나 지붕틀을 해체를 안 하고 1번지 안에서 다른 시로 옮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전은 어떻게 떠올리면 되냐면 조립식 건물 또는 목조 건물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건축의 개념입니다. 신정, 개재, 이전이고. 자, 개축, 재축에서 포인트를 잡을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개축, 개축은 원래 건물이 있는데 야름하고 철거하고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지어져야 된다. 둘 다. 근데 개축이나 재축을 했는데 종전규모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일부가 철거되거나 멸실되고 나서 더 커지면, 그렇죠. 전부가 철거되거나 멸실이 되고 나서 더 커지면 신축.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라는 거는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30평짜리가 있거든요. 30평짜리가 있는데 30평이 있었거든. 근데 요 중에서 일부를 요만큼을 뭐 해버렸냐면 철거해 버렸어요. 철거하고 나서 지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지었어요. 50평으로. 그럼 보기에도 뭐가 됩니까? 정축이죠. 더 커졌으니까. 그죠? 근데 전부가 철거 멸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싹쓸이해다. 싹쓸이에요. 싹쓸이 철거 멸실됐어요. 그러고 나서 커졌어요. 뭐예요? 보기에도? 그거 신축이에요. 됐죠? 그래서 철거 멸실되고 나서 더 커졌을 때 더 커진 걸 포인트를 주면 안 됩니다. 더 커졌다는 말에 포인트를 주면 안 되고, 그죠? 더 커진 것에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봐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면
신축이고 일부가 철거 멸시되고 더 커지면 정축이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했죠. 부속 건물 기억나시죠? 부속 건물은 주된 건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봐요. 부속 건물이 있다니까. 부속 건물이 있다니까. 부속 건물이 있으면 이 부속 건물은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없죠. 용도가 없어요. 왜? 주된 건물이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뭘 짓더라? 주된 건물을 짓는 거지. 그럼 주된 건물이 주택일 수도 있고 건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주택이면 야도 주택, 야가 건생이면 건생. 야의 존재감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주된 건물을 건축하는 게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을 짓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건물의 용도를 새로 부여받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런다? 신축이라는 거예요. 신축. 반대로 주된 건물이 있거든. 주된 건물이 건생으로 있거든. 여기에 뭐를 짓냐면 부속 건물을 짓는다고. 부속 건물을. 그죠?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이미 용도가 부속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의 부속 건물의 용도는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정해졌죠?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된다? 이거는 정축이 되는 거예요. 정축. 왜? 연면적의 대지 안에서 연면적의 합이 증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축이 되는 겁니다.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볼까요? 행위, 신축. 없는 대지에 새로 짓는 거. 논의 부속 건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을 건축한 행위는 뭐더라? 신축입니다. 전부를 철거하거나 멸실하고 더 크게 짓죠. 그럼 뭐가 된다? 신축입니다. 정축은 기존 건물 있는 대지에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담장,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것도 뭐가 된다? 정축입니다. 일부가 철거되거나 멸실되고 나서 더 크게 짓는 것도 뭐더라? 정축이죠. 그 다음에 개축은 일부를 철거,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규모 범위 안이 종전과 같은 규모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재축도 종전과 같은 규모. 그 다음에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해체하면 안 됩니다. 동일되지 않아서 다른 위치로 옮기면 되죠. 그 다음에 개축에서 말하는 일부 철거입니다. 우리가 일부 철거를 하실 때 도대체 일부 철거가 전부 철거는 싹 다 밀어버리기 때문에 괜찮죠. 그죠? 전부 철거는 전부 철거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싹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일부 철거는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지 일부 철거냐라고 했을 때 일부 철거의 개념이 나오는데 일부 철거란 아까 개축에서 이야기하는 일부 철거라는 것은 내력벽이나 기둥보, 지붕틀 중에서 몇 군데 이상을 손대면 돼요? 3군데 이상을 손대면 일부 철거입니다. 2군데를 손대면요, 그러면? 3군데 이상을 손대야지 일부 철거잖아. 그럼 2군데를 손대면? 그죠? 그 대수선이 돼요. 대수선. 수선이 돼요, 그때는. 철거가 아니고. 일부 철거라고 했을 때 개축의 개념에 해당하는 일부 철거는요, 4군데 중에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4군데 중에서 몇 군데를 손대야 돼? 3군데를 손대야 돼, 3군데 이상을 손대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대수선 들어갑니다, 대수선. 대수선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나왔어. 근데 매년 안 내. 그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대수이라는 거, 또 나올 수 있어. 또 나올 수 있어. 워낙 중요한 개념이라서 또 나올 수 있어요. 안 논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못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안 노는 건 안 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건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대수이라는 것은 건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주계단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아이고 중요한 말 났다. 뭐가 아닌 거? 정, 개,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은요 어디에 해당하면 안 된다? 정, 개, 재축에 해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대수선을 한다고 했는데 연면적이 증가해버리는 거지. 에이? 그러니까 대수선에도 해당하고 연면적이 증가하니까 뭐도 해당합니까? 정축도 해당하겠죠. 그러면 대수선이란 이야기입니까? 정축이란 이야기입니까? 정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수선을 했는데 대수선 맞아. 근데 그게 정축, 개축, 재축의 개념에 해당하면 대수선이 아니고 뭐에 해당한다? 정축이 된다. 정개재축이 우선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장난을 치면 여기서 말장난을 칠 겁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자, 주요 구조부인 내력벽을 정설로 해체하거나 30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돼요. 기둥이나 보 지붕틀을 정설로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뭐가 된다? 대수선이 될 겁니다. 끝. 그 차이점은 뭐냐면요. 정설 해체는 3개 이상이나 30이 돼야 됩니까? 조금만 해도 대수선입니까? 조금만 해도. 근데 수선 변경할 때는 내력벽은 얼마 이상?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력벽 알죠? 내력벽을 20제곱미터를 수선했어요. 그럼 대수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수선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수선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수업 진행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대수선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수선이 아니란 말,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지. 지금 배우는 게 뭘 배우냐면 건축법 적용 받는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그 대수선이 아니니까 그거는 무슨 수선? 뭐 중수선이나 소수선이나 오수선이나 뭐 그래 되겠지 뭐. 건축에서 통계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뭐가 돼야지 건축부에서 통계를 하겠다? 대수선이 돼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30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됩니다. 기둥보 지붕틀을 정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돼요.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다가구 다세대, 가구 몇 세대 간 경계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뭐 할 때 수선 변경할 때가 되죠. 야는 보니까 그죠? 30이나 3개란 말이 없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변대수입니다. 그 다음에 외벽 마감재로가 있어요. 외벽 마감재로. 외벽 마감재로를 정설 해체하거나 이것도 30 이상을 선명하면 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수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가시면 쉽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래 나오더라고요. 대수선이. 내력,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수업할 때 좀 이게 자연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분이 이제 그걸 주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메시지. 그리고 그날은 보통 저 수업하고 나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뭘 수업했는지. 제가 수업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느낌 좋거든요. 혹시 합격 여부 궁금하신 분들 오시면 오늘 아마 필 받아가지고 바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요. 복채. 됩니다. 카드 됩니다. 카드. 카드. 그리고 이번에 국가에서 돈 주는 거 있죠? 그죠? 그 상품권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 할인해가지고, 통상 10만원 받는데, 오늘 5만원, 50% 할인해가지고 5만원에 합격 여부 점을 받아야 할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먼저, 자, 내력벽을 시험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애들 뭐 대학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잘 몰라요, 그거는. 자, 내력벽을 뭐 한대요? 정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은 얼마? 30이죠. 이상을 수선하거나 변경을 하면 뭐다? 대수선이다. 그렇죠. 기둥을 정설 해체하거나 몇 개?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죠. 볼을 정설 해체하거나 몇 개 이상? 3개 이상. 지붕틀을 정설 해체하거나 몇 개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니까 이런 나오더라고요. 교재에 그렇게 지금 교재에다가 구분을 내가 해놨어요. 교재를 왜 그렇게 구분했는지를 기본서는 안 그래 돼 있는데 왜 그래 돼 있는지를 의미를 알면 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볼 때는 야가 이래서 이걸 분리해놨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라는 겁니다.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바닥이나 벽을 뭐합니까?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을 하면 대수선이다 이래 나오죠. 그 다음에 주계단하고 피난계단하고 특별 피난계단을 역시 마찬가지로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됐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가구 및 세대가 뭐를? 경계벽이죠. 경계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죠. 위에하고 밑에를 제가 분리를 해놨거든요. 위에를 왜 분리했냐면 위에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구조부는요,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할 때 얼마가 된다? 30 이상이 돼야 돼요. 3개 이상 또는 30 이상이 돼야지 대수선이 돼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요,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은 수선 변경할 때도 30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조금만 해도 뭐가 된다? 대수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력벽을요 20제곱미터를 정설했다니까요. 경계벽 있죠. 다가구 다세 및 가구 및 세대가 경계벽을 20제곱미터를 뭐 했다? 정설한 겁니다. 대수선 맞다 아니다? 대수선 맞다 아니다? 맞죠? 맞죠? 정설했으니까. 그리고 경계벽을 20제곱미터를 정설했다니까요. 대수선 맞다 아니다? 맞죠? 대수선 맞다니까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정설한 게 아니고요. 내력벽 20을 수선했어요. 그리고 경계벽 20을 수선했어요. 대수선 맞다 아니다? 대수선이 아니에요. 대수선이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건축법 통제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자, 이번은 경계벽을 20을 수선했어요. 대수선 맞다 아니다? 맞죠, 이거는. 그죠? 맞죠? 경계벽 수선 조금 해도 되잖아. 대수선 맞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자, 합니다. 잘 들어야 돼. 수업을 했는데 자꾸 볼 때마다 자꾸 헷갈려 하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헷갈리는 것들은 공부를 하실 때 공법뿐만 아니라 민법, 개론 할 것 없이 전 모든 과목에서 어디가 내가 약점이 있고 헷갈린 걸 꼭 표시를 해놔야 돼요. 꼭 표시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걸 갖다 다시 들어야 돼. 한 번이 아니고 10번을.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가 노래를 외울 때 음을 내가 다 안다니까. 그 이해가 된 거야. 노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다 된 거야. 그죠? 근데 부르라니까 못 부르는 거야, 이게. 부르라니까 부르는데 어떤 파트에 딱 가니까 그래서 가사가 정확하지 않은 거야. 옛날에 쟁반 노래방 보면 그렇지 않나요? 아니, 쟁반 노래방이라고 옛날에 연예인들 나가지고 동요 부르는데 그 중간에 갖다 탁 비워버리죠. 불러봐! 이러니까 못 부르잖아. 아는데. 그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쟁반에 때려서 맞잖아. 그래가지고 하고 나니까 우리가 TV를 볼 때도 저도 아는 노래인데, 저 파트 가사가 뭐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뭐가 되냐. 기가 쫑긋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암기를 할 때는 자극이 안 되면요, 암기가 잘 안 돼요. 본인은 암기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내가 암기가 안 됐다는 게 적발이 됩니까? 시험에서, 문제에서요. 시험지라는 문제에서. 시험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남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표시가 안 난다고. 남하고 이야기할 때는 표시가 안 나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모르고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휴게실에 어디 앉아있다든지 이러면 여러분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화장실에 있다든지 그러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뛰어나고 싶어. 아닌데 저거 아닌데. 막 잘못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막 설득을 하고 있어요. 막. 그리고 또 한 명은 꼼짝 못하고 딱 이러고 듣고 있어. 그죠? 그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인데 많이 보는 현상인데 그 잘못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논점을 갖다가 제대로 안 잡고 이야기를 한다고. 시험의 논점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때 그 안에서 어디에서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고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정설해체가 놓으면 차이가 없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알란 주요구조부란 말입니다. 주요구조부. 그럼 요거는 뭐가 아니에요? 주요구조부가 물론 주계단은 주요구조부 맞아요. 근데 요 밑에 있는 거는 주요구조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 봐요. 주요구조부를 조금만 수선하니까 대수선이 아니야. 주요구조부인데도. 근데 경계벽은 주요구조부가 아닌데 조금만 수선해도 건축법에서 통제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경계벽이나 방화벽이나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벽이나 그 다음에 주계단, 편한계단, 특별 편한계단은 야보다는 뭐 하다냐입니까? 더 울트라로 중요하니까 조금만 수선해도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억할 때 오늘부터 가야지.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요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주요구조부. 적으세요. 그래서 밑에다가. 그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시험에 작년에도 그대로 나왔다니까. 그 시험에서 이걸 내요. 이걸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뭐라고 적어야 되고 적어놨잖아. 주요구조부. 그 밑에는요. 울트라. 웃을 일 아니다. 이게 시험에서 한 문제를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작업한다고, 속도. 이걸 제대로 알고 들어가면 문제를 푸는데 10초면 풀리는데 이게 헷갈려버리면 문제를 갖다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고 틀리빈다고.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읽고 고민했는데 틀리비는 게 제일 고민스럽죠. 2분을 걸려가지고 막 풀었는데 틀리는 거. 그죠? 시간도 낭비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적어주면 더 울트라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하면 그래야 되죠. 더 울트라로 중요하니까 조금만 수선해도 뭐 받아라? 대수선으로서 허가를 받아라. 대순이 되면 이제 허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문제 푼다든지 지금 오늘 이후 수업부터는 물론 뭐 앞에 수업할 때도 한번 그래 이야기했는데 진짜 오늘 수업 이후부터는 대수선 파트 나오면 주요구조부하고 울트라고 이렇게 딱 나눌 겁니다. 주요구조부는 30, 울트라는 숫자 필요 없다. 뭐는 똑같은데 정설해체는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감재료는 주요구조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요구조 패턴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러 밑으로 뺀 거야. 마감재료는 주요구조부는 아니거든요. 정설해체하거나 30 이상을 수험 변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분만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해석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 두 개만, 주요구조부하고 울트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이제 문제 풀 때. 자, 기둥이네, 뭐네, 주요구조부네, 이런 데죠. 그 다음에 방화벽을 위한 방화벽을 위한 바닥이네, 울트라네. 그죠? 경계벽이네, 울트라네. 내력벽이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선벽이 할 때 주요구조부는 숫자. 그죠? 그 다음에 3이나 30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 울트라면 조금만 해도 뭐가 된다? 대수선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진금승부는 결국 문제 풀 때 진금승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기억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좀 이따가 이거 문제 풀 때. 그리고 이제 주요구조부가 뭔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내력벽 기둥바닥 복지붕 들을 만한다. 용도 변경. 유력하죠? 올해. 작년 안 나왔어요. 거의 매년 내거든요. 작년 안 나왔습니다. 건축법에서 공인중개사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거는 요겁니다.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바로 직격탄이 날라오는 게 야입니다. 야는 바로 직격탄이 날라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가 중개하잖아요. 그죠? 상가 같은 거 중개할 때 용도 변경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커피숍을 했거든요. 근데 커피숍이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고 그 자리에 미용실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커피숍에서 미용실을 만다 업종 변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용도가 바뀌는데 허가 사항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신고일 수도 있고. 그렇죠? 부패가 있어요. 부패가 있는데 부패가 폐업을 했어.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업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식장이 있었는데 결혼을 안 해가지고 예식장이 폐업을 했어요. 그럼 뭐로 바꿔 뺀다? 요양원으로 바꿔 빼는 거야.
요즘은 예식장이 없어지고 뭐 장례식장이나 요양병원으로 많이 바뀌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극장도 요즘 많이 없어지죠. 극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극장 같은 것도 없어지죠. 마트도 많이 없어지잖아요. 요즘. 그죠? 마트도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데 동네에 있는 마트들 있잖아요. 그죠? 규모가 슈퍼보다는 크고, 그죠? 그리고 이마트나 롯데마트보다는 규모가 작은 큰 마트들 있잖아. 동네에 있는 마트들이 없어지고 있죠, 지금. 그렇지 않나요? 저희 동네에 얼마 전에 3개가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없어질 것 같더라고. 안 가니까. 잘.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안 가니까. 단무지를 사야 되는데, 와, 씨. 김밥용 단무지를 사야 되는데, 편의점도 안 팔지. 그래가지고, 마트를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김밥을 못 먹는 이상한 사태가, 진짜. 예, 얼마 전에 실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왜 안 갑니까? 그죠? 배달 저녁에 시키면 아침에 문 앞에 와 있고 그러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상가들도요, 공실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지금. 특히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를 하는 상가들 있잖아요, 그죠? 공실이 옛날에 1층 같으면 권리금이 뭐 평당 뭐 몇천만 원씩 이랬거든요. 지금 뭐 경리단길이나 저 강남에 있는 데들도 공실이 어마무시하게 높거든요. 안 가요. 구경하러 갑니다. 사는 게 아니고. 보고 놓으면서 뭐 한다? 인터넷으로 보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소비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그런데 이게 용도 변경이라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도 왜 직격탄을 맺히냐면 그럴 때마다 이제 중개사들이 많다 개입을 하는데, 용도 변경할 때 허가 받는 경우도, 신고하는 경우도, 허가 신고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 변경 정리를 할 건데,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건물의 업종 분류해서 가지고 시설군하고 용도군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12. 시설군이 몇 개 있나요? 9개가 있는데, 암기하는 방법은 이미 몇 번 전달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해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용도군이 몇 개 있냐면 29개가 있습니다. 근데 시설군 안에 작게는 1개, 많게는 7개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설군 안에 어떤 용도군이 있는지를 전부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희한한 게요. 이게 10월 때니까 못 외우더라고요. 이게 10월 달까지 안 외웠죠. 그럼 못 외우더라고요. 못 외운다는 것은 이거 못 외우면 틀립니다. 이거는 시험에서는. 그래서 시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파트입니다. 건축법에서. 그래서 꼭 좀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외워야 되냐? 왜 외워야 되냐면요. 자, 봐봐요. 시험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야를 이렇게, 야를 이렇게, 야가 이렇게, 그죠? 야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막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허간지 신고인지를 보는데, 밑에서 위로 바뀌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 신고로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인지 아래에서 위인지를 갖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판매가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운동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운동이 숙박으로 바뀐다든지, 그렇게 해서 옆으로 바뀔 때는 허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옆으로 바뀔 때는 허가 내지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 대장에 있는 기재사항만 바꾸면 돼요. 건물 대장에 뭐로 기재가 되냐면요, 용도군으로 기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는 안 받는데 용도가 바뀌었죠. 판매에서 운동으로. 그러면 용도 변경의 허가나 신고는 안 받지만은 대장에, 건물 관리 대장에 기재사항을 판매에서 운동으로 바꿔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 사항인데,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개고 일주일에 1개씩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다 외웁니다. 일주일에 1개씩. 오늘은 자동차 관련 시설을 외웁시다. 1개밖에 없으니까. 자,
시설군이 몇 개 있죠? 9개. 참, 이제 배려가, 보통 배려가 아니다. 오늘은 1개짜리 맞아. 이랬으니까. 이것도 귀찮아서 하기 싫다. 안 해도 됩니다. 틀리면 되죠, 뭐. 용도 변경 뭐, 나오면 틀리면 되지, 뭐. 100점 받는 시험도 아니고, 100점 안 받아도 되는데, 뭐. 그죠? 자, 시설군이 9개가 있는데, 9개 시설군이, 예, 불러주세요. 건주기. 자산 전문 연교 건주기. 자가 뭐야? 그렇죠. 오늘 외우기로 한 겁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산은? 전은? 통신. 문이? 영이? 교가? 근이? 주는? 기는? 이렇게 해서 9개가 있습니다. 요 안에, 시설군 9개 안에 건물에 용도군이 있거든요. 용도군이 아까 몇 개 있다고 했어요? 29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29개인지 28개인지 그건 안 중요합니다. 용도군이 있는데 작게는 1개, 많게는 7개까지 있어요. 자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죠. 오늘 외우기로 한 거. 자동차 관련 시설. 그죠? 자동차 관련 시설은 뭐 세차장, 폐차장 이런 것들입니다. 산업의 종류가 좀 많아요. 7개죠, 그죠? 그러니까 산업은 운수, 공장, 창고였거든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쓰레기가 있어요. 밟으면 위험하거든요. 근데 밟아가지고 미끄러지면 묘지에 가서 장례식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7개. 오늘 2개 외우고 갑시다, 산업까지. 그죠? 산업까지. 자동차만 한다고? 뭐 그것도 괜찮아. 자동차만 해도 돼. 전기통신인데 이 집은 쉬워요. 전기통신인데 요 시설군 명칭에서 나와요. 전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발전기를 눈에 넣죠. 통신은? 방송통신이죠. 문화집회는요, 옛날에 코로나 때 집합 금지했던 데라고 생각하면 돼요. 협의회 문화집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말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 어디 가면 또 사람 많아요? 위락시설. 위락시설. 여러분 요즘 공부한다고 좀 밝게 뜸한 곳, 위락시설. 또, 주말에 사람 많이 모이고, 종교시설, 교회나 절에. 또, 그렇죠. 관광휴게시설. 관광휴게시설. 옛날 코로나 때 전부 다 집합금지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은 장사하는 데입니다. 장사하는데. 그래서 백화점, 마트,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운동시설이니까 운동시설은 무슨 장사하는데? 이러지 말고 그냥 포카리 스웨터 사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뭐 있어요? 숙박이 있고. 2종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고시원. 원래 다중생활시설이 규모가 500 미만으로 작으면 2종이고요.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을 지금 고시원으로 안 부르고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한 10년 전에. 근데 다중생활시설이 규모가 500 이상으로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용도 분류가 숙박시설로 분류를 해요. 근데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이든 2종이든 시설군은 어디에 속한다? 여기요. 그러니까 원래 어디에 있어야 돼요? 2종 다중생활시설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위로 올려놨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게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니까 피해가 어마무시한 피해가 생기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설군을 위로 올려가지고 용도 변경을 어렵게 하고 두 번째 소방점검이라든지 각종 통제를 조금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군을 위로 올려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인데 교육에 해당하는 게 교육연구가 있죠. 그죠? 복지에 해당하는 게 뭐 있어요?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어르신들 가는다고 애들 가는데. 그 다음에 야영장. 그죠? 그 다음에 교육하고 복지 둘 다 있는 게 있어요. 교육하고 복지 둘 다 있는 거. 그게 뭐야? 그게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병원에 가면 교육합니까, 안 합니까? 병원에 교육하잖아. 애들 인턴, 레지던트, 교수님들 뒤에 쫙 따라다니면서 막, 그죠?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복지, 병을 낫게도 하죠. 그래서 교육과 복지 둘 다, 의료는 둘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근린이죠. 근린은 여러분들 1종이 있고 2종이 있죠. 그 다음에 주거입니다. 주거 형태는 두 개요.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가 있죠. 업무시설. 근데 옛날에 한 5, 6년 전에는요, 업무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독립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정, 국방, 군사시설. 얘들은 업무죠. 공공업무예요, 공공업무. 공공업무인데 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복 입고 다니죠. 경례하죠. 그리고 공공업무 시설이 우리 주위에 집 근처에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안 좋다고 뭐 구청, 시청 이런 거 들어오면 안 좋나?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혐오 시설입니다. 그래서 따로 뺐습니다, 얘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시설로서는 뭐가 있냐면 동식물 관련 시설.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 용도군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용도군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난해한 시설에서 쉬운 시설로,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법에 정해놨어요.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 뭐가 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 그리고 옆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옆으로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이제 바뀌는 거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문화 집회가 뭐로 바뀐다? 관광, 휴게로.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뭐로 간다? 공장으로.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상호간에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허가 신고하지 않고 뭐를 바꾸면 된다? 대장의 기재사항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건물 대장에 뭐로 등재가 되냐면 용도군으로 등재가 돼요. 그러니까 대장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위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로 바꿨어요? 공용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허가 신고는 안 받는데 대장의 기재에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로는 바꿔줘야 돼? 공장으로는 업종 분류는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의 기재사항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잘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자, 미리 배워갑시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문제가 안 나오다가 드디어 4, 5년 전부터 이제 용도 변경 문제 나왔다 이러면 단골 메뉴로 이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용도 변경 문제를 많이 내가지고 문제가 이미 고갈됐다기보다는 출제하는 분들이 에이씨, 이거는 맞춘다라고 생각했네요. 봐. 그러니까 시험의 본질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고요. 실력을 평가하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이 있거든요. 우리 시험은 떨어뜨리는 시험은 아닙니다. 상대평가 시험은 떨어뜨리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줘야 돼요. 상대평가 시험은.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절대평가 시험은 떨어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절대평가 시험이 이제 본질이 조금, 시험 횟수가 거듭되다 보니까 본질이 좀 훼손돼가지고 자꾸 떨어뜨리는 용도로 쓰더라. 킬러 문제를 많이 내가지고. 자격증 시험은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에요.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 자격만 되면 돼요. 자격.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할 만큼의 지식이 있는지를 평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마치 뭐 상대평가처럼 킬러 문제를 내고 막, 그죠? 뭐 그렇게 하더라. 별로 안 좋은 현상입니다. 자, 일단 차지하고, 요즘 요 파트 문제가 안 나오다가 나오는데 뭐냐면요. 허가 대상이거나, 신고 대상의 용도 변경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이 용도 변경을 하는데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죠. 그러면 용도 변경 끝나고 나서 뭐 받는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뭐 받는다고요? 사용 승인. 뭘 받는다고요? 사용 승인. 그리고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인데 바닥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설계를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드디어.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때 포인트는 사용 승인 받으라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돼요? 100. 건축사가 설계하려면 얼마나 돼요? 500.
초점을 맞추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장 갈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사용 승인 받으려고 그러면 무슨 대상일 때 허가나 신고 대상이어야 돼요. 이란 말은 옆으로 바뀌는데 옆으로 동일한 시설군으로 옆으로 바뀌는데 바닥 면적이 5천이야. 사용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 수험생들은 숫자만 보는 거지. 100, 1000이네, 5000이네. 사용 승인 받아야지. 아니라고. 뭐일 때만 허가나 신고 대상일 때, 즉 허가나 신고 대상일 때란 말은 아래에서 위로 바뀌든 위에서 아래로 바뀔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함정은 요새 안 파. 100을 함정을 파겠나? 파긴 파지. 유치하지 그거는. 이래서 내가 다 틀리피지. 두 번째는 건축사 설계는요. 뭐가 포인트냐면 뭐 대상일 때? 허가 대상일 때만 바닥이 500 이상이죠. 그럼 건축 설계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는데 신고 대상인데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이야. 그럼 건축사가 설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렇게 내겠지. 봐봐. 시험 문제 봐봐. 이렇게 내겠지. 봐봐. 공장을 문화 집회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데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거지. 건축사가 설계해라. X. 지금은 X인데 맞출 수 있겠어요? 어렵다니까. 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수준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산 전문 연교 건축기를 외우는 것만 해도 참 대단했거든요. 요거 용도 변경 수문학 외우는 것도 대단했는데 그거는 기본이고 여기 나와요 시험에서. 많이네요. 그래서 요 파트를 좀 잡아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저는 반드시 강조를 했고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포인트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장 갔는데 이 문제 나왔으면 좀 안심해도 되죠? 네. 아니요, 이제 왜냐면 시험지를 봤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니까.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딱 받자마자 책장 문제를 탁탁탁 넘기거든요. 그리고 5분 만에 딱 풉니다. 쭉 이렇게 뽑히고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는 거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본다고. 그러면 오늘은 밖에 다녀도 되겠네. 와, 이 밖에 다니면 안 되겠네. 마스크 써야 되겠네. 공법생들이 특히 좀 그렇습니다. 킬러 문제가 유달리 많이 나오니까.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공법생들끼리 막 이 전화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문제 어땠는지 뭐 평도 듣고 막 그 분위기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라집니다. 그냥. 조용히. 근데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치고 나서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파트가 있겠죠. 그게 많이 나오면 문제가 무난했다. 그게 조금 작게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까다로웠다. 이런 등등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파트 문제가 나왔을 때 그죠? 이게 이제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파트거든요. 근데 조금 관심을 좀 가지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볼까요? 밑에 준용복귀가 나오네요. 사용 승인 바로 나오네요. 무슨 대상으로서?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서.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 이상. 용도 변경이 끝나고 나서 뭐 받아라?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 다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데 대수선의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대수선의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전에 대수선 배웠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면요. 바닥 면적이 허가 대상이거나 신고 대상으로서 100 이상이면 뭐 받아라?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군구한테 가가지고. 근데 바닥 면적이 얼마 미만이고 500 미만이잖아. 500 미만인데 용도 변경을 하긴 하는데 대수선의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 바꾸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고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인테리어만 하면서 업종 변경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바로 학원요 근처에도 많이 하고 있잖아. 그럴 때는 사용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사용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고 건축사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대상으로서? 허가 대상으로서. 허가 대상으로서 라는 말을 하면 밑에서 위로 바뀌는 경우로서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500 이상이죠. 그럴 때는 누가 설계된다?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최근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문제인데. 자, 한번 실래요?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인 공장을 문화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하려고 한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내겠죠. 그죠? 바닥 면적이 1500으로 못을 딱 박아놔놓고 뭐를 뭐로 바꾼대? 공장을 문화로 바꾼대. 그러면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위에서 아래인지 아래에서 위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래 놓고 1번 허가받는다. 2번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A도 B시에서 용도 변경을 하려면 A 도지사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번 그죠? 건축사가 설계해라. 4번 사용승인 받아라. 하는 등등으로 문제를 툭툭 미리 있는 거야. 그러면 종합 문제죠. 그 문제가 상당히 그러면 까다로워집니다. 그렇게 나와 지금. 최근 33회, 32회 때 그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거기에 대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서 충분히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자, 복수용도. 복수용도는 건물을 갖다가 복수용도래. 복수용도라는 것은 용도가 여러 개로 해가지고 허가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마시면 돼요.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마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지역. 자, 적용 대상 지역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건물의 용도 분류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용도 변경의 분류. 시험에 한 번씩 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할 건데, 자, 주택부터 한번 볼게요. 주택. 주택은 여러분이 몇 번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했죠. 크게 보면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단독주택 안에는 협의의 단독, 그 다음에 다중, 또 다가구. 다중이 뭐예요? 다중. 중자가 무리 중자입니다.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는 독립된 형태, 하숙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다가구. 다가구는 법 조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공동주택이 아닌 것 이랍니다. 다가구가 뭐예요? 단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주택이 아닌 거죠.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구분 등기가 안 된 것. 단독이니까. 구분 등기가 안 됐고 단독 등기가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그게 단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종류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가 있잖아요. 다세대인데, 다세대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호수가 몇 개층? 4개층이야죠.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 이하일 때는 다세대죠. 근데 이걸 초과하면 뭐가 돼요? 연립이 되고,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몇 개층 이상? 5개층 이상이 되면 아파트고, 그 다음에 기숙사, 여러분들이 단독 같은 공동은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지고 헷갈릴 만한 걸 싹 정리해 놨거든요, 이게. 자, 볼게요. 탁구장입니다, 탁구장. 탁구장은 500 미만이면요, 1종이에요, 1종. 탁구장은 1종. 근데 탁구장이 아니고 당구장, 테니스장, 볼링장, 골프인데 500 미만으로 지어져. 규모가 작죠. 그러면 2종입니다. 그러니까 탁구장만 1종이고 나머지 당구, 볼링, 골프 몇 종? 2종. 어떻게 구분하신다냐면요. 전부 다 공가고 나오는 거죠. 공. 탁구공, 골프공, 당구공, 그죠? 볼링공. 제일 작은 공이 무슨 공이야? 탁구공이죠. 그래서 1종이에요. 탁구공은 1종, 나머지 공은 2종.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죠? 됐죠? 근데 얘들이 전부 다 탁구공이든 당구공이든 골프공이든 볼링공이든 전부 다 500 미만이죠. 근데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500 이상으로 규모가 확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면 운동시설로 바뀌어요. 운동시설. 이럴 수 있잖아요. 1층은 지하는 볼링. 그죠? 1층은 로비, 2층은 실내 테니스장, 3층은 탁구장. 그죠? 4층, 5층은 골프.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전부 다 공가고 오는데 규모가 확 커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제 여러분들 밖에서 볼 때 스포츠센터 이래 놨는데 그럼 뭐가 된다 그게? 거의 운동시설로 바뀌는 거죠. 500 미만까지는 1종 또는 2종인데 500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운동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체육도장이 있습니다. 체육도장. 체육도장인데 500 미만짜리. 애들 가는데요. 태권도장. 여러분, 자제분들 초등학교, 그죠? 중학교, 뭐, 이 정도까지는 보내잖아요. 유치원생들. 그죠? 유도, 검도, 500 미만까지 작은 것들. 몇 종? 1종. 애들 가는 데 1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데 있죠? 헬스 에어로빅. 500 미만. 2종입니다. 시끄럽죠? 2종은요, 통상적으로 1종이면 좀 시끄러운 데를 말합니다. 시끄럽고 냄새나고, 이런데. 애들 가는 체육도장은 몇 종? 1종. 여러분 가는 헬스 에어로빅은 2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체육도장이나 헬스 에어로빅의 규모가 확 커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500 이상으로. 그럼 역시 뭐로 바뀝니다? 운동시설로 바뀝니다. 운동시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관람석이 없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있어요. 관람석이 없든지 관람석이 있다 하더라도 1000 미만짜리. 이런 거 있죠. 요즘 여러분들 주말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족분들하고 가서 가족분들은 구경을 하고, 그죠? 아버지는 공차고 야구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운동장인데 구경하는 데가 아니고 내가 직접 하는 데가 있다니까. 운동장인데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는 거. 그럼 뭐가 된다? 운동시설이에요. 운동시설. 내가 직접 하면 운동시설. 근데 구경하는 데가 있죠. 구경하는 데. 잠실 야구장,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죠? 그런 데는 뭐가 된다? 문화집회 시설이 됩니다. 문집이요, 문화집회. 구분하셔야 돼요. 자, 학교 정리할게요. 자, 공. 제일 작은 공 무슨 공? 탁구공. 몇 종? 1종. 나머지 공? 2종. 근데 그 아들이 전부 다 얼마? 500 미만. 500 이상이 되면 운동시설. 애들 가는 체육관, 그죠? 태권도장이나 유도, 그 다음에 검도 이런 데는 몇 종? 1종. 여러분 헬스 에어로빅은 2종. 전부 다 500 미만. 근데 규모가 스포츠센터로 확 커져버린 경우 있죠? 그럼 뭐가 된다? 운동시설. 내가 구경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해요. 직접 해. 그럼 뭐? 운동시설. 운동장이나 체육관인데 직접 해. 그죠? 근데 구경하는 데가 있죠? 그럼 뭐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보면 배드민턴 같은 데 보면 동호회들이 와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은 뭐가 된다? 운동시설. 근데 우리가 체육관에서 구경하면서 표를 끊어서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있으면 그건 뭐가 된다? 그렇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 해볼게요. 의원이 나와요. 의원. 땡땡 의원. 땡땡 의원은요, 몽창 1종이에요. 의원은 1종. 보건소는요, 보건소는 집 근처에 있는 공공시설로 떠올리면 돼요. 집 근처에 있는 공공시설은 몽창군 1종입니다. 근데 보건소 공공시설은요, 바닥 면적이 1000 미만까지는 전부 1종이에요. 1000 미만. 바닥 면적이 얼마요? 1000 미만.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보건소, 동사무소,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우체국, 이런 것들은 다 몇 종? 1종입니다. 근데 그 애들이 규모가 커져버리죠. 동사무소가 아니고 구청, 시청, 파출소가 아니고 경찰서, 우체국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우체국이 아니고 우편 집중국 이런 식으로 확 커져버리죠. 그러면 그게 뭐로 바뀐다? 업무시설로 바뀌어버립니다. 업무시설. 그래서 보건소는 몇 종? 1종, 1000 미만까지. 근데 보건소가 규모가 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뭐로 바뀝니까? 업무시설로 바뀝니다. 그 다음 병원이죠. 병원은 뭐야? 병원은 당연히 의료시설이지. 병원은 의료시설. 그리고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 조심해야 돼요.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 2종이었거든요. 2종. 이었는데 재작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300 미만까지는 1종입니다, 이제. 동물병원하고 동물미용실은 몽창군이 2종이었거든요. 면적을 안 따지고. 근데 바뀌었어요. 300 미만은 1종, 300 이상이면 2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가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1종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을 영업할 수가 있다. 이래야 됩니다. 동물병원 돼요. 동물병원. 이제 뭐 반려동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1종으로 분류를 갖다 바꿔 있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1종, 규모가 크면 2종. 그 다음에 학원입니다. 학원. 땡땡 학원. 학원인데 규모가 작은 학원들 있죠? 바닥 면적 500 미만까지는 몇 종? 2종. 근데 규모가 확 커져버립니다. 규모 커진다는 것은 여러분 노량진이나 이런 종로 이런 데 가면 아니면 입시학원 이런 데 가보면
전층, 건물 전층을 갖다가 10층짜리 건물 전부를 학원으로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교육연구시설. 규모가 작으면 2종, 500 미만까지는 2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학원은요,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 있죠, 무도학원. 무술 가르쳐 주는데,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무도학원. 이건 아직 저도 이해가 안 돼. 무도학원은 무술 가르쳐 주는 데인데 왜 위락시설인지. 네? 추미가? 무도,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20년 동안 무술 가르쳐 주는 데인 줄 알았어. 춤입니까? 자, 제가 나라 춤이랍니다.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자, 그래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랍니다. 위락시설. 그러니까 학원은 규모가 작으면 2종, 규모가 크면 교육연구. 근데 학원은요, 2종 아니면 교육연구인데 2종도 아니고 교육연구도 아닌 학원이 2개요.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무술 가르쳐주는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 됩니다. 응? 춤이라고 하요. 춤. 그래, 춤. 그 다음에,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공공도서관. 일종이에요, 일종. 아파트 단지들은 공공도서관이 있죠, 조그마한 것들. 다 일종입니다. 그리고 독서실이 2종입니다, 독서실. 독서실이 느낌상 조용하니까 일종 같은 느낌을 받죠? 근데 아닙니다, 2종입니다. 독서실 2종. 지금은 뭡니까? 스카죠, 스카. 요즘 독서실 있나요? 있어요. 스카가 아니고. 다 바뀌었던데, 명칭이. 독서실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까? 네. 달라요? 2종. 독서실이 2종입니다. 2종. 그 다음에 도서관.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 공공자 붙으면 1종. 그냥 도서관이라면 학교에 있는 도서관들 있죠? 대학에 가면 도서관이 있고 뭐 그런 거 되죠, 그죠? 그건 다 뭐가 된다? 교육연구가 됩니다. 장의사는 2종입니다, 여러분. 장의사 2종이다. 장의사.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독립한 용도가 있고요. 화장장이나 낙골당은 묘지 관련 시설입니다. 묘지 관련. 시험은 지금은 안 내는데 장의사가 옛날에 시험에 몇 번 나왔다 그랬어요. 장의사 2종. 마치 뭐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그죠? 장례식장이나 묘지 관련 시설 느낌을 받죠? 근데 아닙니다. 장의사는 독립한 용도입니다. 화장단 낙골당은 묘지 관련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충전 시설이 있거든요. 이것도 새로 들었는데 1000 미만까지는 1종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1000 이상이면 자동차 관련 시설을 분류합니다.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휴게 음식점이 뭐야? 휴게 음식점. 그렇죠. 술을 안 파는 곳. 술을 안 팔면 휴게죠.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그죠? 1종. 300 미만까지는 여러분 1종이에요. 근데 휴게가 300 이상이 되어버리죠. 그럼 뭐가 된다? 2종입니다. 2종. 일반 음식점이 뭐야? 일반 음식점. 2종. 일반 음식점이 2종이에요.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 차이점은 일반 음식점은 뭘 팔 수 있다? 술을 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수업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자, 봐봐요. KFC에 가가지고 닭다리 2개하고 500. 쳐다봐. 아니, KFC에 가가지고 닭다리 2개하고 500, 맥주 500 달라 그러면 쳐다봐, 안 쳐다봐? 왜요? 야 때문에 쳐다본다니까. 그죠? 야 때문에 쳐다보잖아. 교촌에 갔거든요, 교촌. 닭다리 2개하고 500cc 쳐다봐, 안 쳐다봐? 쳐다보죠? 왜 안 쳐다봐? 쳐다보지. 야 때문에 쳐다본다니까. 쳐다보는 게 다르죠?
교촌에 가서 닭다리 2개라면 쳐다보면 우리는 한 마리씩 파는데. 몰랐나? 아, 교촌에서 닭다리 2개를 파는 줄 알았어요? 쳐다보는 게 다르다니까. 왜 쳐다보냐면 일종이다 우리. 왜 쳐다보냐면 이종이다. 술은 줄게. 이렇게는 안 판다. 진짜 수업 시간에 별 희한한 걸 내가 다 가르쳐준다 진짜. 근데 이게 이렇게 내가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한 번 있어요.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어디더라? 어디를 갔어요. 하도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모르는데 KFC에 갔는데 KFC에 갔거든요. 콜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지나가다가 막 갈증도 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콜라하고 닭다리 한 개를 먹어야 되겠다. 갔어. 맥주를 파네. KFC에서 팔더라고요. 맥주를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수업할 때 KFC를 이제 하면 안 되겠네. 맥주를 팔기를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한 개도 안 놀래주고 왜 놀래요? 이종으로 업종 변경을 했겠지 뭐. 이종이 됐으니까 술을 팔겠지. 일반 업점이겠지. 그죠? 어떤 데 가면 팔고 안 팔고 어떤 데는 파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데 있는 KFC는 술을 파는 곳은 이종이고 술을 안 파는 곳은 일종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수업을 할 때 롯데리아로 이걸 바꿔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기는 KFC가 훨씬 재밌어, 수업할 때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자, 됐다. KFC 맛있죠? 제가 처음 먹어보고 기절했습니다. 제가 처음 먹어보고 기절한 음식들이 몇 개 있거든요. KFC 닭. 그 다음에 양념통닭. 양념통닭은 군대에서 먹었거든요.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옆 소대하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 1인당 닭 한 마리. 여러분, 1인당 닭 한 마리가 일반 병들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한 소대에 한 마리가 아니고 1인당 닭 한 마리. 저희들이 월급을 좀 많이 받은 부대였거든요. 그래서 1인당 닭 한 마리인데 졌어.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진짜 개맞듯이 맞고요. 그리고 1인당 닭이 한 마리니까 제가 사는 닭이 몇 마리예요? 2마리야. 너도 한 마리 먹어야 될까, 아이가? 그러고 옆 소대한테 한 마리 줘야 될까, 아이가? 그 2마리를 갖다가 닭을 먹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충격이. 맛의 충격입니다.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맞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충격받은 게, 베스킨 라빈스. 그걸 2번 기절했습니다. 와, 무슨 이런 게 다 있는 음식이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먼저 기절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저께 제가 베스킨 라빈스를 또 사먹었는데, 항상 먹을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처음 먹었을 때 그 생각. 처음 먹은 게 피스타치오 아몬드인가? 그 맛이 있죠? 지금도 그 맛을 먹습니다. 계속.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실담 소리 하고 있네. 자, 봅시다. 양념통닭도 먹고, 처갓집인데였는가? 모르겠다. 먹고 하여튼 군대에서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닭을 갖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반칙 아이가 이랬습니다. 그 다음, 휴김 좀 했고요. 단란주점입니다. 단란주점은 위락시설 같은 느낌을 받죠? 아닙니다. 위락시설이 아니란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150 미만이면 2종이에요, 2종. 150. 150 이상이면 위락시설인데, 150 미만이면 2종입니다. 노래방이 뭐예요? 노래 임장이 뭐예요? 밑에 나오죠? 노래가 뭐야? 노래도 2종입니다, 여러분. 노래도 2종. 노래 임장하고 단란주점의 차이점이 뭡니까? 술을 팔고 안 팔고 밖에 차이 없습니다. 술을 팔고 안 팔고. 단란주점 처음 만들 때 취지가 가족의 가족을 단란하게 묶자. 왜냐면 노래 연습장에 갔거든, 가족끼리. 근데 아버지가 노래를 안 불러. 와. 그러니까 나는 술을 먹기 전에는 절대로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그 가족의 단란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요식업 중앙회에서 가족의 단란이 깨지니까 가족의 단란을 위해서 술을 파는 노래임장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단란주점이에요. 진짜.
진짜라니까. 입법 취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란주점하고 노래연장은요, 조도, 밖에서 안이 보여야 되고, 뭐, 또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기준이. 단지 술을 파느냐, 안 파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안마 시술소는요, 2종이거든요. 안마원이 있어요. 이건 지금 뭐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안마원은 1종입니다. 업종 분리는 그래 되어 있어요. 안마원 1종. 안마시술소는 2종.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총포사. 총포사도 여러분 2종입니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을 갖죠.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다 옛날에 시험에 한 번씩 언급된 것들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극장인데, 소극장 있죠, 소극장. 500 미만까지 2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보는 극장 있죠? 롯데시네마. 그건 뭐요? 문화집회. 근데 야외자가 붙죠? 야외자. 야외자가 붙으면 문화집회 아닙니다.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관광휴게시설. 야외극장. 이 시험 한번 나왔죠? 야외극장. 문화집회 시설 아닙니다. 옛날에 그 영화에, 이것도 재밌는 얘기 하나 했는데, 여러분 기획을 좀 선명히 하기 위해서, 광태 동생 병태인가, 병태 동생 광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 있어. 그게 보면 그 주인공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김무생 씨 아들, 그죠. 김주혁인가? 그 양반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있죠. 봉균가 뭐 하여튼 뭐 봉태가 뭐 하죠. 봉태균가 뭐 있잖아. 가 있는데, 걔가 이제 여친이 생겼어, 여친이. 그는 남봉꾼이고 형은 엄청나게 그냥 얌전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자동차 극장 갔어요. 자동차 극장. 여친하고. 그죠? 그랬는데 자동차 갔는데 영화를 안 보는 거야. 막 이제 옆에 여자친구 있으니까 막 찝찝거리겠지. 여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영화 보러 와가지고 이러니까 그 아가 광태 동생 병태가 명언을 남깁니다. 여기는 영화 보는 데가 아니야. 그 영화 보는 데가 아니고 야외 극장, 자동차 극장 영화 보는 데가 아니래요. 그래서 문화집회 시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수업할 때. 그런데 그게 그해 그대로 문제가 나왔어. 그 신기가 내가 있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야외 음악단 극장은 관광 휴게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원, 문화집회죠. 사람이 모이죠. 카지노가 뭡니까? 위락시설입니다. 또 관광 휴게시설로 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거만 조심하셔야 돼요. 어린이 해관도 관광 휴게시설. 어린이 해관은 마치 뭐 같은 느낌이 듭니까? 노유자 관련 시설 이런 거로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유소스텔, 수련시설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죠. 콘도는 숙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종교집회장에서 교회인데, 포교당이나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들 있죠. 그건 이종이고, 규모가 커져버리면 종교시설이고,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슈퍼,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 1000 미만까지는 편의점 같은 것들입니다. 일종이죠. 근데 규모가 커져버리면 판매시설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동네에 있는 여러분, 동사무소, 파출소, 그 다음에 아까 조그마한 보건소, 동네에 있는 우체국 이런 것들 있죠. 1000 미만까지는 뭐더라? 일종인데 이게 파출소가 아니고 경찰서, 법원, 검찰청, 동네에 있는 보건소가 아니고 규모가 확 커져버리고 동네에 있는 우체국이 아니고 우편 집중국으로 확 커져버린 경우 있죠. 그럼 뭐로 바뀐다? 업무시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인데 이것도 한 5년 전에 신설된 게 하나 있는데 30 미만까지가 여러분 1종입니다. 30 미만은 1종. 30에서 500 미만까지는 2종. 규모가 커져버리면 업무시설로 바뀝니다. 30 미만이 1종이 신설됐다는 걸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아까 고시원 말씀드렸죠. 500 미만까지는 2종. 500 이상이 되면 숙박, 유치원, 교육연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당연히 교육연구 아이가라고 했는데 시험장 가니까 노유자로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갑자기 헷갈립니다. 카지노 뭐라고요? 인데
관광 휴게시설로 던지는 순간에 갑자기 헷갈리 빈다니까요. 그거 뭡니까? 유소 스텔 뭐라고 했어요? 수련이죠. 갑자기 숙박으로 내면 헷갈리 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관심을 가지시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실어 나르면 운수시설이거든요. 근데 짐을 실어 나르면요, 이것도 개정했는데, 옛날에는 사람이나 짐이나 둘 다를 실어 나르면 둘 다 운수였거든요. 근데 짐을 실어 나르면 운수에서 바꿨어요. 이것도 한 6, 7년 됐는데, 창고로 바꿨습니다, 지금. 짐을 실어 나르면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 있죠? 쿠팡 물류센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운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뭘 받겠다? 창고입니다, 창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가 제가 전체 여러분들 업종 분류를 봤을 때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것들을 다 싹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거의 시험에서 여기서 문제가 벗어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중심으로 해서 헷갈리는 거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튼 출제하시는 분들도 요거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요거 자꾸 봐두시면 여러분들 득점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쉴까요? 네, 쉬었다가 허가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